상가하면 이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금리도 높은 상태다가 원자재 가격까지 최근에 오르고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서 투자 자체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분양이나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를 통해서 투자한다면은 오히려 또 상가 쪽이 지금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려운 시기 경매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상가 투자 방법과 경매 전략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상가인데 솔직히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상가 분양 받았는데 이거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관리비만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많았는데 지금 이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가 쪽은? 네, 실제 네. 지금도 상가 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네. 일단 그 코로나19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코로나 바로 때? 네, 맞습니다. 상가 시장입니다. 사실 뭐 당시만 하더라도 죽어가는 상권이 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반신반의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대표적으로 자주 가봤던 곳들이 이제 명동하고 이태원이었는데 예. 당시에는 이제 공실이 엄청 증가하고 사실 유동인구도 없었고 어허.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명동에 토지가 한 35평에 4층짜리가 감정가 한 300억 원에 나왔습니다. 예. 평당 가격이 거의 10억 원에. 근데 지금 가보니까 오히려 공실은 줄고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아졌다. 상가 임차인하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좀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전히 상권이 침체되고 공실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공실률 상황 관련해서 네. 잠깐 보면 지난번 그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를 보니까 전국의 상가 공실률이 재작년 즉 2022년 1분기에 약 10.4%,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4분기에 8.8%로 약 1.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실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좋아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작년에 4분기 서울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평균 8.4%, 그리고 이제 상가의 공실률 일반 평균 재작년 1분기에 한 7.1%였다가 작년 4분기에 약 5.5%로 역시 공실률이 하락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상권들이 그래도 이제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는 공실률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네. 상권하면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뭐 홍대, 신촌, 또 명동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상권 보게 되면 오히려 강남 쪽보다는 지금 명동이 좀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같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예. 상권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사실 뭐 상권마다 예. 공실률 상황도 다르고 임대료 수준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면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광화문과 종로, 또 여의도하고 마포 등은 공실률이 좀 많이 하락해서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남대문이라든지 강남의 남부터미널, 네. 도산대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실률이 많이 상승한 것도 좀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이 명동의 그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이제 비싼 땅값을 자랑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명동이 다시금 이제 살아나고 있다. 상당히 좀 눈여겨 보는 대목이고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다녀온 상권 중에 여전히 핫한 상권이 몇 개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성수동이 상당히 또 계속해서 핫해지고 있다. 성수동이? 맞습니다. 성수동 하면은 이제 그 연무장길, 또 아뜰리에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어떤 공장, 창고 예. 등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커피숍이라든지 예. 음식점 상당히 좀 핫하고 있다. 맛집과 멋집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MD 상권의 대명사로 성수동이 좀 우뚝 솟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용리단길이 또 상당히 핫합니다. 용리단? 네. 경리단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경리단길인데 경리단길이 이제 상권이 죽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용리단길은 신용산역에서부터 삼각지역,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까운 예. 용리단길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상당히 좋아졌다. 실제 그 용리단길에 과거에 1, 2층에 공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네. 지금은 1층에 공실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남동 상권, 또 종로구 익선동 상권, 그러니까 상권이 여전히 좋은 곳들은 좀 좋아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오히려 상권이 좋지 않은 곳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다.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산의 이제 경리단길, 또 어찌 보면 이제 마포의 망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좀 약간 힘이 좀 빠지는 그런 형국이 있었고. 마포 쪽? 맞습니다. 마포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죽잖아요. 그럼 네. 이제 되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상권이 죽은 곳에 가서
오히려 권리금이 없거나 권리금이 싸진 곳을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 명동은 사실 좀 참담했는데 네. 명동이 지금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렇게 상가 쪽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대학가 주변은 안 좋죠. 대학가 주변도 이를테면 이제 2대 상권이 아주 안 좋아지는 아주 것 안 같고 좋아졌고. 또 좋은 상권도 조금 있는데 좋은 상권도 대부분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명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예. 또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오히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상가 투자가 그동안에 조금 고전했고 이 와중에 이제 경매로 접근하면 좀 낫다 하는 얘기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뭐 타당한 얘기입니까? 일단 뭐 이릉타당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그 제 주의만 하더라도 상가를 분양받아서 문제가 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분양가 대비 반토막이 난 가격으로도 팔리지 않고 있다. 네. 또 여전히 임대가 되고 있지 않다. 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곡역 근처 상가가 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마곡 쪽. 마곡역 근처 상가. 물론 이제 마곡에도 상권이 좋은 곳들이 있는데 마곡역 바로 붙어 있는 일부 상가들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하남 미사 신도시 상가. 그 다음에 이제 청라의 커넬A 상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다녀온 시흥의 백오 신도시 상가. 그러니까 특히 신도시 상가들의 어떤 공실 예. 너무 많고요. 공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료 수준은 상당히 낮죠.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공실보다는 차라리 관리비라도 그냥 임차인이 와서 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임대료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적정한 임대료가 만약 한 300이라면 예. 100만 원이라도 글쎄. 그냥 들어와 준다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주위에는 이제 어쨌거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분양받아서 정말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반해서 예. 상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상가가 좀 최근에 경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상권과 입지가 좋아야 된다. 예, 그렇겠죠. 그래서 적절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나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가 좀 많이 또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를테면 기준금리가 한 1%대 그러면 한 2, 3% 수익률이라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를테면 기준금리가 3.5% 그다음에 예금 적금의 이자가 한 4.5%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상가를 투자했을 때 못해도 그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도표에서 보면 최근에 상가 수익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뭐 1%에서 1.5%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가를 투자할 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 수요하고 임대료 수준이 예. 좋은 곳들을 좀 잘 감안해서 싸게 낙찰을 받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수익률을 뭐 높이려면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해서 이제 임대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경매에 나온 상가의 경우 어느 정도 낙찰을 받아야 수익률을 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네. 상권이 살아 있고 현재의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조금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상권이 죽었다거나 지금도 공실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얼마의 낙찰을 받았을 때 답이 나온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예금 이자가 1% 그래서 상가 수익률이 한 3%만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기준금리도 올라갔고 예적금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 낙찰가율이 거의 뭐 한 51%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이제 낙찰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하나는 감정가 자체가 너무 오바로 감정될 수 있다. 너무 과평가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 어찌 보면 상권이나 입지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낙찰가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지도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익률만 맞춰놓는다면 예. 나중에 어찌 보면 좀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는 있다, 비싸게 팔 수는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또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저 상가 투자 염두에 두신 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 너무 비싸면 이거 뭐 한 달 내내 일해 가지고 그냥 임대료 다 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 인건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한데 지금 문제는
이 상가 임대료가 제일 비쌌다 하면은 명동이냐 강남 아니냐 싶은데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하면 네.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명동 예. 또는 이제 강남역 상권, 예. 관철동 상권 예전에 관철동? 종각 바로 옆에 있는 예.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그 토요일에 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예. 종로구 이제 관철동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장 서울에서 핫한 상권이 관철동 상권이거든요. 그래요? 종각 뒤편에. 종각 뒤편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는 가장 임대료가 비싼 곳은 북창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북창동을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창동은 바로 시청역하고 붙어 있는 네. 북창동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수강생분들하고 북창동에 가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유동인구가 너무 많고요. 바글바글해요. 줄 서서 기다리는 집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사실 이 북창동이 이제 인기를 끄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청역에서 맞습니다. 바로 뭐 1호선 조금 시청역, 금방이죠. 바로 그냥 초역세권이고요. 상가 거리가 넓고 쾌적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개선 작업을 했어요. 아하.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좋은. 그다음에 주위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도 있고 일자리도 많고, 그다음에 공실은 거의 없더라. 그다음에 어쨌거나 입지도 좋습니다만 접근성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현재 임대료가 높다라고 해서 상권도 계속 좋아질 거냐 여부는 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상권이 좀 늘 변화하거든요. 새 예. 식물처럼. 예. 그래서 상권의 변화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례로 이제 과거 같으면은 용산의 경리단길 예. 이렇게 상권이 안 좋아질 거라고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오히려 상권 좋아지고 임대료가 많아지면서 임차인들이 떠나는. 아하.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이거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누구 그러다- 좋은 일 시키나 싶어서.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상권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 교수님 북창동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임대료가 한 달에 예를 들어 네. 뭐 한 뭐 3, 40평 아니 30평까지도 안 되겠다. 네. 뭐 조그마한 점심 장사하는 데 같으면은 근데 이제 실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네. 똑같은 1층이라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가깝냐, 좀 맞습니다. 머냐. 네, 거기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다. 네. 예. 일단 지금 화면에는 뭐 1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임대료가 네. 계산을 그렇구나. 해보면 되겠네요. 한 18만 원 정도. 18만 원 네, 네, 정도. 맞습니다. 네. 아하. 예.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마곡지구 하면 좀 공실이 굉장히 많다라는 기사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또 천지개벽 수준이라는 기사들도 눈에 띄거든요. 실제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강서구의 마곡 상권이 네. 서울에서 이를테면 상권 탑 10 정도에 예. 들어가는 막강한 상권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5호선 발산역에서부터 마곡나루 쪽으로 가는 마곡 상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9호선의 마곡나루역 근처의 마곡 상권도 상당히 상권이 좋다. 일단 마곡 상권의 강점은 일단 교통이 좋습니다. 예. 일단 뭐 5호선, 예. 9호선 일단 교통이 좋고요. 공항철도까지. 맞습니다. 일자리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과거에 마곡하면 그냥 LG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LG 사이언스, LG 사이언스, LG 그랬죠. 사이언스 뭐 이런 그랬죠. 느낌. 네, 그래서 일단 일자리가 상당히 많고요. 일단 상권이 좋으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MZ 세대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 마곡 상권이 MZ 세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맛집도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면 뭐 일단 보타닉공원, 네. 서울식물원 예.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아트센터가 또 일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또 마곡나루역 전면에 코엑스몰 같은 걸 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또 상당히 좋다. 반면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강서구 하면 가장 좋은 상권이 강서구청 상권이었는데 지금 이 상권이 이제 마곡으로 전부 다 넘어가고 어허. 또 강서구청도 마곡으로 이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마곡 상권은 상당히 활기찬 데 반해서 강서구청 상권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어떤 상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상권 변화를 다시 한번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상권이 안 좋다가 상권이 좋아지면 월세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임차인들이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히려 상권이 좋아지는 곳들은 오히려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임차인들이 계속 오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예. 협의해서 적절한 좀 임대료를 받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올려버리면 그 진짜 거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지금 용리단길 네. 같은 경우가 네. 아까 상권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월세가 거의 뭐 30에서 50%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네. 근데 마곡은 그렇다 치고 요즘 저 뭐 을지로 쪽하고 신당동 이쪽은 노후 건물이 많은 쪽인데 네.
여기가 힙하다를 붙여가지고 힙지로 힙당동이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핫해지는군요, 여기가. 일단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쪽에 네. 이제 다녀온 꼬마 빌딩하고 이제 상가가 있었었는데 예. 시세가 한 100억 정도인데 월세가 한 2천만 원 나오거나 또 시세가 10억 원인데 월세를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곳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중요한데 어찌 보면 임대인들의 수익률은 좀 맞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세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뭐 한 5억 원에 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이를테면 연 수익률이 한 5%인데 예. 계속해서 월세는 한 200만 원인데 시세가 어떤 호재가 있어가지고 한 10억으로 올랐다. 그럼 수익률은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 좀 유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쪽에 이제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상권 안에서 상권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가 또 힙지로 힙당동에 또 좋은 것은 또 맛집 또 이를테면 멋집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상권이 좋아지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요즘에 셀카 찍는 곳들이 네.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어찌 보면 여기 힙지로 힙당동은 맛집과 멋집 또 그런 것들도 조화롭게 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제가 이제 앞서 그 상권의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의 좀 예를 잠깐 들면 네. 예전에 저희 선배가 이제 덕이동 로데오 거리에서 네네. 장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근처에 이를테면 파주 아울렛, 롯데 아울렛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를테면 이제 권리금도 없어지고 약간 좀 장사가 되지 않는 그래서 네. 주변의 어떤 본인들의 상권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상권에도 좀 어떤 흐름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